오늘은 P라인과 멀티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라인과 M라인입니다. 폴리라인,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얘는 우리나라 말이 없습니다. 그냥 폴리선이라고 했습니다. P에디트는 폴리선 수정 명령어고요. M라인은 멀티라인의 약자입니다. 다중선이에요. 그리고 ML 스타일은 다중선 U형 만들기, 그리고 ML 에디트는 다중선 편집하기. 자, 이렇게 오늘은 5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제로 도면을 어떻게 그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선부터 그려볼 겁니다. 폴리선은 하나로 이어진 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폴리선의 종류들이 렉탱글이죠. 렉탱가, 폴리곤이라는 명령어가 폴리선의 일종이라고 했으며, 일반 선이나 홀을 폴리선으로 바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인을 사용합니다. 조인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폴리선으로 바꾸고요. 두 번째는 P에디트의 조인 기능을 사용합니다. P에디트 안에, 원래 여기 P에디트 안에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폴리선도 안 쓰고 P에디트의 다른 명령 하나도 안 쓰고 오로지 조인만 썼습니다. 그래서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뚝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 먼저 P라인부터 보도록 하죠. 폴리라인, 일반 라인 그리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점, 넥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일단 넥스트 포인트로 제가 쭉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다 묶여 있는 거 맞습니까? 자, 이레이즈 지우고요. P라인 선택을 했습니다. 클릭. 그러면 일반적으로 좌표를 쓰듯이 똑같이 쓰면 돼요. 근데 보니까 하프 위드와 위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프 위드는 반폭이고요. 위드는 폭입니다. 기억하시죠? 폴리라인의 특징 두 가지. 하나는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선의 굵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위드, 시작하는 부분의 두께가 10mm, 엔터. 끝나는 부분의 두께도 10mm. 자, 그러면 자, 선의 굵기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위드 0mm 엔터, 0mm 엔터. 시작 0, 끝 0. 다시 볼까요? 위드, 시작 부분 20, 끝나는 부분 0. 이렇게 서로 두께를 달리 줄 수도 있습니다. 위드 0, 20, 위드 0, 0.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선의 굵기를 바꿔보시죠. P라인, 하프 위드는 말 그대로 반폭이에요. 제가 위드를 20 줄 겁니다. 위드 20, 엔터, 20, 엔터. 다시 위드 0, 엔터, 0, 엔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엔 하프 위드 10 엔터, 10 엔터. 자, 어떤가요? 여기는 위드로 줬고 여긴 하프 위드로 줬습니다. 하프가 절반이란 뜻이죠. 위드는 선의 이 폭을 말하는 거고, 즉 선 폭의 절반 값을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시작하는 부분과 끝부분의 굵기를 같이 넣어 주셔야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P라인 시작점을 지정했습니다. 위드 0엔터, 0엔터. 여기 보니까 아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크를 바꾸면 이렇게 호로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시작점 아크, 다시 라인. 어떤가요? 곡선으로 싹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늘 하던 얘기, 컨트롤 1키를 누르면 속성창이 나옵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글로벌 위드가 들어옵니다. 글로벌 위드로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P-에디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선들이 조각조각 떨어져 있을 거예요. 선들이 이렇게 조각조각 떨어져 있을 겁니다. 먼저 P-에디트로 선택을 합니다. P-에디트. 그러면 이제 클로즈도 있고 조인도 있고 위드도 있습니다. 위드 선의 굵기요. 선의 굵기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선의 굵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의 굵기를 한번 바꿔보시죠. 다시 봅니다. P-에디트 선택하고 보시면 이제 클로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도형 닫기예요. 도형이 닫혀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보니까 다시 오픈이라는 메시지가 뜨네요. 도형이 열립니다. 오픈과 클로즈가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P-에디트 선택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인이라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바로 이걸 써야 됩니다. 조인이요. 조인 그리고 나머지들을 선택하고 엔터. 자, 조인을 하려면 반드시 끝점이 맞닿아 있어야만 조인이 가능하겠죠. 자, 다시 봅니다.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라인을 그렸고요. 아크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얘네들은 P라인이 아니죠. P-에디트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Do you want to turn it into one? 하나로 바꾸시겠습니까? 즉 폴리라인으로 바꾸시겠습니까? 지금 선택한 얘는 P라인이 아닙니다. P라인으로 바꾸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yes. 그러면 이제부터 얘는 폴리라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다시 조인. 그럼 폴리라인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분해하기. 조인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자, P라인으로 싹 바뀌는 거 보이시죠? 네, 이 위에 게 P-에디트의 조인이 원조입니다. 그리고 명령어로 조인이 나온 겁니다. 자, 두 개 다 해보시죠. P-에디트 선택하고 나면 자, 조인 보시면 이제 피트하고 스플라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피트 곡선 그러면 얘가 피트 곡선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스플라인 곡선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50, 50, 50, 50, 50, 50, 50, 50, 카피, 조인, 카피, P-에디트, 피트 곡선, 다시 P-에디트, 스플라인 곡선, 카피, 복제합니다. 피트 곡선은 정점을 통과하는 곡선이고 스플라인 곡선은 이와 같이 접선으로 들어가는 곡선을 말합니다. 내가 지정한 점을 통과하는 곡선입니다. 통과하니까 이렇게 커브가 만들어지겠지만 얘는 접선입니다. 내가 지정한 선의 접선으로 곡선 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실까요? 피트 곡선이나 스플라인 곡선은 P라인을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명령어고요.
P8에 보시면 다시 디커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디커브를 누르면 다시 직선으로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자, 디커브까지 한번 해보시죠. P라인은 3D 할 때 사용합니다. 면적 계산한다든지 이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해요. 3D 계산할 때 혹은 면적 계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고요. 자, 오늘은 P라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엔 멀티라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라인입니다. 멀티라인은 명령어가 ML 스타일, 멀티라인 유형, 그 다중선 유형, 그 다음 M라인, 멀티라인 그리는 명령어, ML 에디트, 멀티라인 편집 명령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멀티라인이 뭐냐 이거죠. 멀티라인은 선을 한 번에 여러 개를 그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죠. 멀티라인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건물의 벽선을 보도록 할게요. 건물의 벽선입니다. 자, 보시는 게 건물의 벽선이에요. 건물의 벽선입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있고 벽선이 이렇게 4개나 지나갑니다. 이거와 별도로 중심선이 하나 또 있어요. 자, 실내 쪽으로 들어가면 자, 어디로 갈까요? 자, 아이고. 자, 실내 쪽으로 가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선이 이렇게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벽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중심선을 그리고 양쪽으로 옵셋. 중심선 있죠? 양쪽으로 옵셋, 옵셋, 옵셋 이렇게 그려야 된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잠깐 그려볼게요. 한번 보시죠. 라인 이렇게 중심선이 있어요. 옵셋 100mm. 자, 이렇게가 기본 벽입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선은 200mm입니다. 벽은 보통 200mm 줘요. 그 다음에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옵셋 120mm. 다시 옵셋 100mm 이렇게요. 선이 어떻게 되나요? 제법 많죠. 이 선들을 한 번에 그릴 수 없을까요? 옛날 방식이라면 지금처럼 중심선을 그리고 옵셋을 쓰고 필렛이나 트림을 했었습니다. 근데 멀티라인을 이용해서 얘를 한 번에 그릴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먼저 벽에 대한 기준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중심선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벽이 두께가 200mm입니다. 두께가 200mm 벽을 써요, 우리나라는. 자, 여러분들 혹시 그 벽돌, 적벽돌이라고 하죠. 흔히 사용하는 이런 벽돌 있죠. 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200mm입니다. 벽돌이랑 벽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면 안방과 뭐 주방과 이렇게 벽 나누는 벽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벽을 벽돌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조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얼마냐면 100이고요. 이쪽이 70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190이고요. 여기 90이고요. 57mm입니다. 190에 90에 57mm가 정확한 숫자고요. 여기에 시멘트로 몰타를 만들어서, 즉 시멘트 풀을 만들어서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데 그게 10mm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줄눈 있죠. 시멘트, 그러니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줄눈이 들어가는데 그 줄눈 간격이 10mm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다 포함해서 200에 100에 70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100mm. 그러면 벽돌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긴 단열재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벽돌이 절반 들어간 겁니다. 절반. 이렇게 절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반이잖아요. 0.5b라고 합니다. b가 블록. 얘는요. 한 장이니까 1.0b. 두 개 합쳐서 1.5b. 여기 가운데 공간이 있죠. 그래서 공간벽. 만약에 얘가 없으면 단열재가 없으면 1.5b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있으면 1.5b 공간벽이라고 하고, 0.5b 쌓기, 1b 쌓기 혹은 1.5b 공간벽 쌓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벽돌을 쌓을 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쭉 나오겠죠. 자, 멀티라인은 0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00mm, 플러스 100m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이라고 했어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220이 되는 거고, 다시 여기가 100mm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20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0에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 멀티라인 스타일. 그러면 이와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 뉴 버튼과 모디파이 버튼을 이용해서 멀티라인을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진 멀티라인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자, 뉴. 자, 벽이니까 W200 엔터. 자, 디스크립션은 주석입니다. 200mm 벽, 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화면을 셋으로 쪼갭니다. 이제 여기는 무시, 왼쪽은 무시. 그 다음 오른쪽만 보는데 칼라도 무시, 라인 타입도 무시. 뭐만 보냐면 옵셋만 봅니다. 선택하면 이 선택한 거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이때 간격만 조절하시면 돼요. 100 마이너스 100 이렇게요. 선택하면 값이 바로 들어와요. 수정하면 바로 적용됩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와 같이 W200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번엔 W420으로 하겠습니다. 420입니다. 컨티뉴. 자, 아까처럼 이제 선이 4개가 들어가야 돼요. 자, 애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애드와 딜리트를 이용해서 선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애드. 자, 그 다음에 220. 다시 애드 320. 그러면 이와 같이 선이 4개가 만들어질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딜리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자, 애드 버튼을 눌러서 하나는 100,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100, 그 다음 220, 320. 자, 이렇게 해서 OK 버튼을 누르면 최소 벽이 2종류가 만들어집니다. 자, 셋 커런트로 W420을 기본값으로 만들고 OK. 평면도를 그릴 건데요. 자, 보시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먼저 레이어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레이어가 2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중심선 레이어고 하나는 단면선 레이어입니다. 중심선이야 센터니까 그대로 센터 불러오면 됩니다. 자, 하나는 중심선이고요. 다른 하나는 단면선입니다. 단면선 즉 벽선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인면선도 들어가고 해칭선도 들어가고 쭉 들어갈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심선에 레이어를 세팅하고 X라인 0도 90도. 여기가 좌하단입니다. 왼쪽 하단이고요. 옵셋 4200. 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옵셋 1800. 다시 옵셋 1600.
다시 옵셋 1900, 다시 옵셋 4500. 자, 이러면 아랫라인은 끝났으니 트림으로 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갑니다. 옵셋 4300, 옵셋 2400, 옵셋 3000. 자, 그러면 이 위로는 없으니까 트림으로 삭제. 자, 그 다음 자, 이 앞부분 1200. 그러면 더 있었네. 아, 이런. 더 나오네요. 자,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겠네요. 자, 디스턴스 여기 3000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이죠. 내용이 어렵네. 좀 쉽게 가려고 했더니. 자,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면 이 부분이 거실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욕실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옵셋 1300. 자, 트림으로 자,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다시 옵셋 3300. 그러면 여기까지는 됐고요. 자, 여기는 얼마인지 안 나왔네요. 욕실의 크기는 얼마인지 안 나왔으니까 똑같이 갈까요? 3300 트림. 이러면 이제 여기 욕실이 들어갔고요. 여기 방이 됐고요. 그 다음 자, 여기는 자, 트림으로 잘라 놓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옵셋 4000, 옵셋 3600. 자, 트림으로 선을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자, 똑같이 2400 여기고요. 네, 선 연장하니까 이런 모습이 되네요. 그 다음 옵셋 2100 여기까지네요. 이렇게 여기고요. 옵셋 1200. 네, 이만큼이네요. 자, 필요 없는 선들 잘라 놓으면 되겠고요. 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네요. 현관, 욕실, 안방, 방, 주방, 방, 욕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중심선을 쭉 그려 보실까요? 자, 지금부터 멀티라인을 쓸 겁니다. 멀티라인 보시면 멀티라인 명령어에 보시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첫 번째는 저스티피케이션입니다. 저스티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자리맞춤이란 뜻입니다. 자리맞춤이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멀티라인 스타일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220, 320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이 점이 탑뷰예요. 여기가 탑 포인트고 그 다음 여기가 제로, 여기가 바툼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중 제일 마지막 선이 탑, 마이너스 중 제일 아래가 바툼입니다. 보세요.
하기 전에 스케일을 1로 먼저 바꾸셔야 됩니다. 스케일을 먼저 1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 1대1로 나옵니다. 저스티피케이션. 자, 눌러봅니다. 탑. 그러면 선이 맨 위쪽에서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커서와 함께 맨 위쪽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어때요? 맨 위쪽에서 끌려 있죠? 다시 봅니다. 저스티피케이션 바툼. 그럼 이렇게 맨 아래에 끌려 있습니다. 우리가 쓸 건 제로입니다. 그래야 이렇게요. 딱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이거 시계 방향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면 거꾸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바깥쪽에 단열재가 다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멀티라인. 스타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타일 W420인데 스타일에서 W200으로 바꾼 다음 끝점에서 이렇게 끝점으로. 그러면 벽체선이 딱 맞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벽체선이 딱 맞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어떤가요? 금방 그려진 거 맞습니까? 네.
시계 방향으로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선 위치가 거기 칠수가 안 나왔어서 그냥 똑같이 3,300 떴어요. 아, 여기서 섞어서 네. 중심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됐을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런 부분 여기 지금 트림 처리하고 필렛 처리해야 되잖아요. 트림 안 돼요. 트림이 안 돼요. 필렛도 안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로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되냐면 ml edit라는 명령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절반을 나눕니다. 왼쪽에 있는 6개가 수정 명령어입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정 명령어고 여기까지가 수정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클로즈드, 오픈, 머지 이렇게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멀티라인을 그릴 겁니다. 멀티라인 스타일은 W420이고요.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ML 에디트. 자,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자, 선택하고 통과하고. 자, 통과하는 게 나중 선택된 겁니다. 얘가 클로즈드 크로스입니다. 즉 교차하는 부분이 이렇게 닫힌 거예요. 다시 봅니다. 오픈 크로스 선택하고 보시면 이렇게 오픈이 됐다는 사실. 오픈이 됐다. 다시 봅니다. 머지 클로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운데까지 딱 합쳐집니다. 머지가 합쳐지다란 뜻이에요. 자, 클로즈드, 오픈, 머지. ML 에디트. 이번엔 클로즈 T입니다. 클로즈 T 선택하고 통과할 거예요. 그러면 T자 모양으로 트림 처리가 됐죠. 근데 닫혀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오픈 T. 다시 봅니다. 머지 T. 자, 우리가 사용할 건 바로 이렇게인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ML 에디트. 그 다음에 코너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코너를 필렛 처리하는 것. 그게 코너 조인트입니다. 이렇게 코너 조인트 하기. 자, 또 커트 싱글 보시면 내가 지정한 부분에 이렇게 커트를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커트 싱글인데 그거에 비해서 커트 홀은 내가 지정한 부분 전체로 이렇게 커트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웨일드 홀은 용접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떨어진 부분에 선을 다시 연결하고자 할 때 쓰는 게 웨일드 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자, 멀티라인 스타일로 되돌아갑니다. 보시면 왜 멀티라인 스타일로 되돌아가야 되냐면, 자, 멀티라인 스타일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W420을 선택했는데 모디파이도 안 되고 리네임도 안 되고 딜리트도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도면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걸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간단합니다. 기존에 그렸던 걸 지우면 돼요. ML 스타일. 그러면 비로소 이와 같이 수정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네들을 수정할 거예요? 안 돼요.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옆으로 복사해 온 것 뿐입니다. 멀티라인이 완벽한 명령어가 아닙니다. 오류가 많아요. 오류가 많은 명령어라 잘 안 될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모디파이가 그렇습니다. 수정하고, 자, 선택하고 모디파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은 설명을 했어요. 자, 왼쪽입니다. 미리 보기랑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라인으로 선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자, 라인으로 이렇게 라인으로 선을 막겠습니다. 캡이 모자란 뜻이죠. 여기서 모자라고 번역하지 마시고 뚜껑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여기 뚜껑을 라인으로 막겠습니다. 아우터 아크, 바깥으로 돌아가는 호로 막겠습니다. 이너 아크, 안쪽에 있는 아크로 막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필이란 얘기는 뭐냐면 채우다란 뜻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멀티라인, 멀티라인 스케일 1. 자, 이렇게요. 내부가 채워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부를 채울 때 쓰는 겁니다. 멀티라인 스타일, 모디파이. 굳이 필까지 쓸 거 없고, 그 다음 디스플레이 조인트. 얘 때문에 그래요. 요걸 디스플레이 조인트. 조인트가 연결점입니다. 연결점을 보이기란 뜻이에요. 이러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연결점이 보입니다. 마디란 뜻이죠. 자, 자, 보세요.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마디가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마디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조인트예요. 근데 왜 이걸 했냐면 ML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바로 여기 요 두 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add vertex, delete vertex. vertex가 정점이란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마디가 들어간 여기가 정점이에요. add vertex를 누르면 이렇게 마디가 추가가 됩니다. 마디가 이와 같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디가 추가되면 얼마든지 내가 스트레치로 수정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ML 에디트, 그 다음 딜리트 벌텍스. 그러면 벌텍스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디를 지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마디를 지워봤습니다. 자, 또 이 부분을 이제 편집을 해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가 오픈 T가 됩니다. ML 에디트 오픈 T를 이용해서 수정하면 돼요. 이런 부분들은 오픈 T니까 수정하면 됩니다. 오픈 T로 수정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픈 T로 수정해 주세요. 자, 오픈 T로 수정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잘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 안 들어갔는데 이거 어거지로 막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저는 지금 잘 들어갔네요. 근데 간혹 가다가 여기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 이렇게 코너 부분들, 이런 코너 부분들 있죠. 이렇게 코너 부분들이 제대로 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답이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선택해서 그냥 분해 명령어 쓰셔야 돼요. 분해하고 여기까지 하고 분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트림과 필렛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 오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전부 다 익스플로딩 분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필렛, 트림을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개구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평면도를 확인하고 개구부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창문에, 그러니까 벽의 중심에 계구부를 만듭니다. 창문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창문 그리는 방법도 블로그에 전부 올려놨어요. 37번이요. 창문 그리는 게 이렇게 두 장 미서기가 있고 네 장 미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문 한 짝을 얼마로 계산하시냐면 600mm로 계산하시면 돼요. 창문 한 짝의 폭을 600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있으면 1200, 네 개가 있으면 240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더 좋습니다. 보시면 보이시나요? 창문의 평면입니다.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창문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창문이 한 개입니다. 그래서 창문이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중복되어 있는 거죠. 요 가운데가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자, 네 장 미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짝, 두 짝, 세 짝, 네 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문들이 서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가 한 짝, 다시 한 두 짝, 세 짝, 네 짝. 네 짝이니까 6 곱하기 4 그래서 2400mm가 됩니다. 높이는 그때그때 달라요. 높이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방문의 경우는 사생활 보호 때문에 크게 그리지 못합니다. 1200 크게 못해요. 그런데 주방창은 900, 주방 조그만 환기창은 450, 화장실 창은 900에 600. 화장실 창은 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조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치수를 확인하고 평면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시면 여기는 문이 두 짝짜리입니다. 1200. 욕실이네요. 600. 네 짝이네요. 2400. 여기 또 있네요. 900mm 아니 900에 600. 방이네요. 1200. 주방이네요. 600.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를 찾아서 구멍을 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구멍을 내는지 한번 보시죠. 자, 여기는 1200짜리입니다.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선을 이렇게 그리고 옵셋 600mm. 자,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이렇게요. 중간선에서 선을 그리고 1200 옵셋 후 잘라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단열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100mm를 이렇게 막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단열재가 있고 그 위에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막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옵셋 100mm 트림으로 끊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벽체 여기 계구부라고 해요. 이렇게 계구부가 완성이 됩니다. 자, 욕실이네요. 욕실은 900mm 라인 미드 포인트를 써야 되니까 옷의 미드 포인트 체크하고 라인 옵셋 450 트림으로 잘라내고 옵셋 100mm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계구부를 쭉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2400이네요. 그러니까 옵셋 1200 트림 옵셋 100mm 트림 다시 옵셋 100mm 트림 아이고 맞구나. 네, 이렇게요. 자, 여기 다시 욕실이 있네요. 450mm 트림 옵셋 100mm 다시 트림 자, 이런 식으로 계구부를 쭉 그려보시되 자, 여기 욕실이잖아요. 여기는 방이잖아요. 욕실과 이 안쪽 여기는 방문과 욕실문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이렇게 방으로 들어갈 때는요 100mm를 띄우고 폭이 900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볼까요? 옵셋 100 선 연장하고요. 디스턴스 거리 재보면 네, 여긴 800짜리네요. 자, 이렇게요. 100mm 띄우시면 됩니다. 여기도 여긴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옵셋 100mm 벽에서 항상 100mm입니다. 선 연장하고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끊으시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는 좀 달라요. 옵셋 100mm 다시 옵셋 900mm 선 연장하고요. 트림으로 선 정리하면 됩니다. 자, 왜 900mm냐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방문이 있어요. 창문 위에 방문입니다. 방문의 폭은 네, 여기 있네요. 900에 1200입니다. 900에 2100이요. 폭이 900이고 높이가 2100. 얘가 표준입니다. 방문은 900에 2100. 그래서 이거에 맞추어서 평면도를 보고 저처럼 잘라내시면 됩니다.